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자, 오늘은요, 한 3분간, 5분간, 짧게,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 생각이죠.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금문 똥파리들이 듣기 좋은, 금문 똥파리들을 위한 방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조국이 현재 중도 하차해라. 너는 총문 후보 자격 대상도 안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매일매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그 정보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어디다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제보를 누군가가 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들 정도의 그런 제보들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또 조국 후보는 텀블러 손에 딱 쥐고 여유로운 모습 하면서 또 청문 후보자 사무실로 또 출근을 했죠. 이런 깡다구 괜찮습니다. 꼴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여유 깡다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청문 인사청문회는 해보고 죽어야 된다. 죽더라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냥 국민 감정상으로 너 나쁜 놈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이재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강력한 의혹이 있죠. 친문 똥파리 세력들. 그런데 친문 똥파리 세력 내부에도 계속 분열이 되고 있잖아요. 친문, 진짜 친문, 진문, 극문, 그 다음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같은 정당이니까 옹호하는 세력 이런 식으로 친문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추측으로 이재명을 공격한 게 조국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거야. 범인이 현재 부흥이 모임인 것은 문서를 통해서 확실히 검증이 됐지만 조국은 부흥이 명단에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래요. 조국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냐,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 더 나쁜 놈이냐, 저는 그건 좀 반대입니다. 조국은 그나마 자유한국당보다는 나쁜 놈은 아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의 폴리페서 대학 교수고 법기술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죠. 법기술자들. 우리는 재판관이나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인성도도 좋고 그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재판을 더 잘할 것이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정상적인 판결을 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대한민국 구조하에서 그렇게 산전수전 겪고 인생 경험 풍부한 사람이 판검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고위 관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책에 파묻혀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그냥 거의 공부벌레가 되어야지만 이런 지위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현재 이것을 극복하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인데 현지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이런 장차관 그다음에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벌레 그냥 정상적인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놈이 그나마 덜 나쁜 놈이냐 이거를 통해서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덜 나쁜 놈.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어차피 다 나빠 정치꾼들은 이재명만 빼놓고 물론 이재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변론을 하더라도 현재 법적 상황으로 봐서는 이재명이 거의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고만고만 정상적인 잘난 집안에서 공부하고 사회경험 그다지 없이 현재 또 사법시험이라든가 고시도 다 폐지돼 버리고 지금은 거의 가진 자들 그다음에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카르텔화되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개천에서 욕나고 이런 시절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할 것인데 그 과정상에서는 이런 조국 같은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고만고만하게 자유한국당보다는 그나마 덜 더럽고 그나마 개혁적인 정책을 실천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기술자를 필요한다. 이것이죠. 조국이가 개인의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하면 펼칠 수 있는 정책을 말한 적이 있죠. 저는 그것을 보고 얘는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법기술자 되는 거에는 딱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경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야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법조인들이 당대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걔네들 하는 거 보십시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각 정당의 대표를 하고 대한민국의 의견이랍시고 국민들의 의견이랍시고 대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만고만하다 이겁니다. 일단은 뭐 그 조국 후보의 가족사, 그러니까 조국 그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뭐 진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 물론 그 부인도 그 자녀의 그 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개입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있었던 입학 사정관제라는 혼란스러운 그 입학 제도, 그다음에 뭐 외국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의대를 진학하니 많이, 그리고 조국의 발언과 일치되지 않는 이런 강남 좌파, 이런 비판이 맞아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살법이지 아니냐, 국민 정서에 어긋나냐 아니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에 타격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것은 변론으로 하고, 현재 조국이가 하고자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기술자로서, 법기술자로서는 적합하냐, 이것을 보면은요, 저는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걔가 일 추진력은 있을 것 같아. 법무부 장관이 되면 걔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저는 해명보다도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할 일들을 열거를 했죠. 그것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 조두순 같은 아동 폭행범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얘네들이 출소를 했을 때 보호관찰관을 1대1로 붙여가지고 밀착 감시를 하겠다.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스토킹 관련한 처벌을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명확히 범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물론 지금 현재 처벌은 받고 있지만 현재 경찰이 대응은 범죄로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경하게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신질환자. 이재명 도지사 형님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지만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들, 이것들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각종 집회에서 폭력적 집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이게 틀린 건가요? 민노총이라든가 여러 뭐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옳은 방법이라고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다중안전사고, 그러니까 다중안전시설에 대해서 다량의 살상을 유발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책임자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경하게 처벌받죠. 뭐 금고라든가 고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조국이가 말을 했죠. 이런 다중 범죄들, 다중 사고 범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다음에 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문제죠. 공수처 설치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대부분의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공수처를 설치하면 이재명을 막 탄압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재인 독재 정권을 향한 공수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수처 문제는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끊임없이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검사들의 만용, 검사들의 부정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법이었죠. 근데 공수처 그 상수한 법안 내용이 뭐 자질구질한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범죄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응당 억제를 하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공수처가 가장 제일 먼저 적용 대상이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것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소급 적용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이 법의 특성상 형사법은 소급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정되고 집행이 되면 1순위 적용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후에도 처벌받을 확률이 가장 큰 게 바로 공수처 법안이에요. 자기 목에 칼을 댈 수 있는 법안이다. 이것이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재판이 계류되어 있고 현재 이 재판에 따라서 기판력,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공수처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죠. 그리고 선명성 강하고 청렴 결백한 이재명이가 이런 공수처 법안을 두려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법안이
법안이 뭐 이재명을 탄압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예요. 공수처 법안은 무조건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법이 엄청나게 경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사권의 옥상, 검찰 위에 또 하나의 검찰, 뭐 대통령의 친위대, 뭐 이런 뭐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공수처에 대한 요구, 검찰에 대한 견제, 이것은 그 구성원,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수처 법안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반드시 제정돼야 돼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재명을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재명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어떻게 탄압을 해? 조금이라도 보통 이 죄 자체가 물론 뇌물죄라든가 돈과 관련된 비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이 생겼죠. 그런데 현재 그 적용 대상이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 처리 문제까지 관련된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현재 이 공수처 법안의 취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형제에 대해서 조국이가 반대를 했죠. 저는 이 부분만 빼면 공수처를 뿐만 아니라 조국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정책들,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사형제는 폐지하고, 그다음에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것도 반대야. 일정 기간 정해놓은 종신형, 그러니까 기간 정함이 있는 종신형은 찬성하는데 사형제는 폐지 입장이라, 이 부분이 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좀 반대인데, 이재명 도지사도 약간 인권 타령에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약한 측면이 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면 사형제를 집행을 당장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제가 하라고 했죠.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형제를 계속 폐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인데, 뭐 이 조국도 거의 사형제를 얘도 인권 타령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뭐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아동 성폭력, 그다음에 뭐 집단 폭력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 엄단 의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그 다음에 다중범죄, 다중살상범죄, 그 다음에 이런 다중피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런 소신 있는 입장이 조국이가 가지고 있고, 현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만고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법무부 장관 원하세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처럼 그냥 새님처럼 조용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턱도 없는 이런 법무부 장관 원하세요? 저는 조국같이 이런 약간 문제는 있지만, 시끄럽지는 하지만, 장남 잡하긴 하지만, 그냥 법기술자 법무부 장관, 이것만 봐서는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돼서 이렇게 했던 정책들을 소신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법기술자로서의 조국, 이건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국이가 대학교에 복학해서 8월달 방학기간 중에 800만 원 가까운 대학 교수 봉급을 받았다, 이런 비열한 짓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죠. 그러나 법기술자로서의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거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다 나쁜 놈인데 자유한국당보다는 더 나쁠까? 글쎄요.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구멍,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이런 교육 제도를 자신이 개혁할 수 없으면 그 혼란스러운 정책을 이용해버렸다. 그 다음에 위장이용을 통해서 어떤 법의 구멍을 법기술자답게 잘 활용했다. 이것을 물론 대중들은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죠. 근데 이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건드렸다, 그 다음에 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건드렸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법기술자로서의 조국, 오늘 똥파리들이 너무 듣기 좋은 소리를 제가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애들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법기술자로서의 조국은 일을 다 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한번 해명 똑바로 하고 법무부 장관에 한번 기용이 돼서, 아마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일을 또 엄청나게 잘해버리면 국민들 또 다 오해, 이런 불신 또 눈 녹듯이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개돼지 국민들의 또 성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제가 욕을 좀 얻어먹을 것 같은데, 조국이가 현재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선봉장이냐, 이것이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심은 가지만, 똥파리 부엉이 세력 모임이 저는 이재명 제거 작전의 핵심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국은 교수, 폴리페서, 그냥 법기술자, 그냥 이런 샌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욕을 얻어먹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거절하지 말고 빨리 좀 오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런 지소미아 폐기 이런 것도 조국이 어느 정도 입김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났긴 했지만 여전히 아마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국민 감정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하긴 하지만 광남 좌파든 이런 뭐 마찬가지죠. 황교안이나, 그 다음에 나경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거의 상위 50% 이상들은 전부 다 강남 좌파들입니다.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고, 다 강남 좌파들이에요. 꼭 조국만 나쁜 건 아니죠. 이런 걸 밑에서부터 변혁시키고, 개조하는 거, 이재명 도지사밖에 없긴 한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덜 나쁜 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처럼 좀 어리버리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제도를 법안에 반영을 하고 법 집행을 저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국은 써먹을 수 있는 그나마 가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텀블러 들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싸가지 없음 이런 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조국 인사청문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만할 것 같아요. 네.